네, 사관학교 25번, 26번 장문입니다. 장문은 사실 이 뒷 문제처럼 그리고 수능 문제를 보면은 문단이 나눠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단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문제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단 구분이 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문제의 설계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맥을 짚는 부분을 초록색으로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빨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질문이 이 부분에서 생겼을 것 같다.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초록색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 볼게요. 그래서 빈칸이 들어가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natural evolution 이라고 해갖고 자연 진화,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진화, 즉 생물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바로 나오는 소재가 bats 죠. 그래서 박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bats가 에미타죠. 에멧이란 동사는 요즘에 환경 관련해서 탄소를 뿜는 거 그럴 때 많이 나오죠. 탄소 배출할 때. 그래서 여기서 내 뿜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박쥐가 내뿜고 있는 게 short ultrasonic signal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초음파 신호. 내뿜고 있고 그래서 요 정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뿜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listen to the echo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더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당 내뿜은 초음파 신호 때문에 생긴 메아리 그 반향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자면 듀트 나오죠. 그래서 듀트는 알고 보니까 그 원인에 무엇이 있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뭐 때문인 거고 presence 하면은 거기에 exist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object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상 사물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최고 몇 미터 이제 거리 그래서 몇 미터 밖에 있는 그 물체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그 음파가 그 물건에 맞고 나와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메아리, 그 반향인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초음파 신호를 내뿜고 그래서 그게 물체를 맞고 튕겨 나오는 그 에코를 듣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과정이에요. 그럼 다음번 과정 볼게요. 그래서 뿜는다, 듣는다, 에코를 듣는다. 자, 이제 세 번째, there는 당연히 bat예요. 그래서 이런 거 대명사 나올 때 정보를 그냥 애매하게 생각을 하고 정확히 정보를 이제 지정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there가 bat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고요. 세 번째 단계로 그러면은 이제 그 박쥐의 뇌에서 reconstruct 하는 거죠. 재건축하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물리적으로 건축한다는 게 brain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에서 이거 그림을 그려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precise position of the object가 되는 거고요. position 하면 당연히 여기서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년의 과정이 1, 2, 3단계로 끝났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박쥐가 1, 초음파를 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에코에 기반해서 그 정보를 기반을 해서 거기에 어떤 물체가 있구나 물체가 어디에 있구나 그래서 그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한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이 문단 구분이 이루어졌어야 해요. 근데 이제 일부러 안 한 이유는 헷갈리라고. 어떻게 헷갈리는지 좀 볼게요. 두 번째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The linearly frequency modulated signal called chirp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linear 뭐 선으로 이루어진 거, 주파수, modulate는 이제 소리 같은 거를 이제 조절할 때 많이 쓰는 동사죠. 조절하다 중에서도. 그래서 뭔가 조절된 신호인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디테일은 사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우리가 그 시그널 했을 때 그게 이제 초음파 시그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그널 중에서도 더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박쥐가 내뿜는 그 시그널에 한정돼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called chirp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을 알려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냐면 얘가 초음파를 뿜는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chirp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가장 큰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단의 연결고리, 그 브릿지, 다리가 되는 부분은 박쥐가 뿜는 초음파 중에 특히 chirp이라는 게 있다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emitted by bats가 나오죠. 그래서 bats이 이제 뿜는 시그널 중에서 chirp이란 게 있는데 그거가 볼게요. 그게 has been studied for later application by both the Germans and the Allied powers 하면 그 동맹국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죠. 1942년, 43년부터 이제 독일군하고 그 동맹국하고 그 사람들이 레이더에다가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응용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번 문단에서 지금 문단 구분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용상 봤을 때 1번 문단에서 2번 문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박쥐의 초음파 중에 chirp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바로 인간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German, Allied Power 들어가는 거 보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제 군사적인 거죠. 군인. 그래서 인간의 응용인데 그 목적은 레이더인 거죠. 그래서 chirp이라는 거를 박쥐가 가지고 있는 chirp이라는 초음파를 군사 목적의 레이더에 응용시키는 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의 가장 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chirp을 여기에 왜 레이더에 응용을 하겠어요? 당연히 chirp이 뭔가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여기 표시해 놓은 거 보면은 this type of signal 이라고 나오죠. 당연히 this라고 했을 때 이게 지칭한 정보가 있어요. 당연히 chirp을 가리키는 거고 이 chirp 덕분에 뭐가 가능해졌냐면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range resolution capacity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chirp을 여기에 이용을 해서 뭔가 도움을 얻고 향상을 얻고가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보자면 range resolution 하면은 이게 IE라고 써있는 게 이게 즉이라는 뜻이에요. 그 라틴어 표현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서 형태를 보자면 이 of죠. 그렇기 때문에 range resolution을 몰랐다고 해도 그 range resolution이란 바로 이거다라고 써준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 하나만 보자면 range는 당연히 범위잖아요. resolution 하면 해상도죠. 근데 해상도가 우리가 당연히 뭐 스마트폰, 모니터의 해상도 즉 시각적인 선명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익숙한데 청각에 대해서도 resolution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음파 듣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각적인 그 해상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은 뒤에 against가 나와야지 차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뜻은 구분. 남녀 화장실 구별하는 것처럼 그죠? 그게 어떤 가치적 판단에 차별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distance measurement. 그래서 거리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how far, how near.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그 거리 측정의 구별이 바로 range resolution인데 즉 뭐냐면 chirp을 응용함으로써
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에 대한 그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알고 있죠. 사실 그 레이더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두 문단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박쥐가 초음파를 뿜어서 그 에코를 듣고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그 초음파 중에서도 특히 철비라는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인간 군인 군사 그래서 그 레이더 기술 즉 레이더를 뿜어가지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거리 측정하는 거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문단 두 문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문단 두 문단을 그냥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해놓으면 두 내용이 굉장히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혼합을 해서 제목을 골라야 한다라는 게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판단이.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지 아니면 구분되는 어떤 전개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제 상대적으로 더 파악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난도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문단 구분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럼 이제 제목을 골라볼게요. 당연히 제목이라는 건 전체 내용을 같이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같이 골라보자면 1번 선지 볼게요. When bats chirp, we learn about radar. 그죠? 정확히 요게 1번을 담고 있고 이게 we가 이제 인간이죠. 군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에 대해서 도움을 얻었다가 되는 거니까 1번이 정확하게 답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왜 안 되는지 그 논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2번 볼게요. Arms competition 하면 arms 하면 이제 군비죠. 한마디로 무기예요. 그래서 군비 경쟁인 거고 그게 Mother of Radar Technology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레이더 기술의 엄마가 군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즉 군비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 기술이 발달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레이더 기술이 발달된 건 맞지만 지금 여기서 원인을 잘못 측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이 잘못됐다. 과는 맞지만. 그죠? 그래서 2번이 오답인 이유. 3번 볼게요. Too bad we bypassed what Bats shows us about radar.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bypass 하는 거면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우회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고 우회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우회했으면 이걸 건너뛴 거죠. 스킵한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다. 그래서 bats 박쥐를 보면 우리가 레이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일부러 무시했던 아니면은 몰랐던 그래서 그거를 건너뛰어버렸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배치를 통해서 레이더 지식을 얻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랑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 4번 볼게요. echolocation 하면은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echo를 통해서 location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ocate 자체가 위치를 파악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번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배치 초음파를 쏴서 에코를 듣고 위치를 파악하는 거. 일반의 내용이에요. 네, 여기 뒤에 볼게요. Adaptation for prey detection and capture. Adaptation 하면 적응인 거죠. 그 적응의 for, 목적이나 대상은 뭐였냐면은 바로 먹이를 detection 하는 거니까 탐지하는 거고 포획인 거죠. 이건 어떤가요? 사실과 위배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있을까요? 지금 요것 좀 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이 빨간 부분을 해놓은 부분 설명이 따로 들어갈 거라서 좀 아까는 건너뛰었는데 즉 그 object라고 하죠. 여기서 그 object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맡고서 그 에코를 우리가 듣는 거다. 근데 그 object 중에 당연히 뭐가 있냐면 당연히 food도 있어요. 그죠? 그 insect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요게 이제 prey 요 목적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 먹이를 탐지하는 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관계에 위배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목을 골라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에 위배된다라고 어떻게 한번 보면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먹이 탐지를 하고 포획을 하는 그거를 적응을 하려고 이제 에컬로케이션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도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인과관계는 맞지 않고, 근데 우리가 에컬로케이션 안에 그 먹이 탐지라는 목적이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근데 이거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1번에 대해서만 너무 협소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으로는 적절치 않죠. 2번의 내용이 아예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적절치 않은 거고. 5번 한번 가볼게요. chip, click, and chirp. 그 다음에 use of animals for military intelligenc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telligence 하면은 여기서 military intelligence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군사적 정보가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 뭘 많이 알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 안에 뭐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적의 위치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적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목적이니까 사실관계가 다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적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박쥐에게서 어떤 정보를 배운 거잖아요. 그죠? 박쥐가 이거 트랩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인간이 여기서 지식을 얻는 source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use of animals. 그러니까 use of animals 하면은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진짜 뭐 이렇게 비둘기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이용도 되지만, 사실 그 박쥐를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운 것도 use of animals라는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요거 자체는 animals를 bat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혀 사실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5번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use of animals 자체가 bat가 그 초음파를 뿜는다라는 것도 사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걔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용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5번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중요한 맥을 이렇게 짚는 거 초록색일 때는 건너뛰었는데, 여기 볼게요. 칩하고 클릭이라는 정보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보이죠? 여기가 나와요. 그리고 chirp은 어디 나와요? 여기 처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여기에서 가장 이 글에서 길을 잃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지금 chip, click, chirp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여기 빨간색 부분 첫 번째 줄 볼게요. A great sensitivity is required to locate insects가 되죠. 그러니까 즉 a great sensitivity 하면은 sensitivity 민감성이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성이 있어야, 민감성이 높아야, 그러니까 is required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주어가 있어야 다음이 가능하다 이 뜻인 거잖아요. 이게 필요 조건인 거니까. 그죠? 그 locate 하면은 당연히 그 위치를 알아내다. 그래서 정말 잘 느껴야지만 그 objects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insect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곤충이 어디 있는지,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잘 알아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이제 even at distances of several meters 하면은 요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서 가까운 거 알아내면은 그냥 무뎌도 그냥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도 굉장히 민감성이 좋아야지만 요거를 읽어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1, 2, 3단계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갖고 내뿜고 듣고 안다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이야기가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박쥐가 민감성이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대에 이어지는 게 the emitted signal. 그래서 그 박쥐가 당연히 내뿜는 그 시그널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게 both narrowband 이제 그 IE 아까 요거 즉이요. 즉 constant frequency 즉 요게 같은 거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즉 크게 보자면 narrowband가 있고 브로드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광역대,
협역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박쥐가 그 협역대 narrow 되게 좁은 그것도 내지만 되게 넓은 것도 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trap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뭘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논리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민감성이 좋아된다는 얘기 다음에 왜 브로드밴드 그 시그널을 내보낸다는 소리를 하지?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어야 사실 글을 더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빨간 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브로드밴드의 존재를 처음 알려주는 거죠. 즉 브로드밴드가 여기서 철비 되는 거고요. 왜냐면 두 번째 문단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철비였잖아요. 그래서 철을 인간이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앞에 chip, click 요거는 뭐였냐면 사실 short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여기랑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narrowband랑. 즉 박쥐가 초음파를 내뿜어서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아는 거. 그거까지는 이제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되게 민감성이 좋아야 돼. 이런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 빨간색 첫 번째 줄에서. 근데 민감성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근데 얘가 그 박쥐가 이런 칩이나 클릭만 뽑는 게 아니고 chirp도 뿜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 정보를 조합해 보면 칩 클릭뿐만이 아니고 chirp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민감하게 이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양한 주파수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hirp의 그 등장이 굉장히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chip click 요거 설명할 때는 요거 박쥐의 그냥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다가 근데 박쥐가 잘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이 chirp이라는 것 때문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뭐 유용하다.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여기 이용할 수 있었다까지 이제 글이 이어지는 거죠. 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서 길을 잃었으면은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글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다시 5번을 보면은 그럼 뭐예요? 칩하고 클릭은 인간이 이용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에서 틀렸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5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26번을 보고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윗글 빈칸에 들어갔을 때, 여기 다 동사죠? 동사고, 여기 보면은 natural evolution이에요. 즉, 그 자연에서 진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즉, 요거는 당연히 박쥐가 이게 초음파 쓸 줄 알아가지고, 그거 들을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능력.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첫 번째, emphasize the value of air units in the aviation sector. aviation sector 하면 항공이죠. 그게 군사가 됐던 뭐 여객이 됐던 어쨌든 거기서 air unit 하면 그냥 그 기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항공 부분에서 그런 비행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emphasize가 강조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전혀 이거는 나오지도 않은 그죠? 사실관계에서 맞지 않고 2번 같은 경우는 TOTUS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뒤에 보니까 depth perception, navigation 그러니까 깊이에 대한 인식 뭐 항해, 항로 설정, 항로 결정 visual resolution 그 시각적 해상도 그래서 이런 거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우선 뭐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 그죠? Depth perception 사실 depth perception 하면은 이게 뭐냐면 그 왼쪽 눈, 오른쪽 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통해서 이제 이게 왼쪽 눈, 오른쪽이 받아들인 정보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visual resolution이 아니고 어디터인 거죠. 그래서 그 청각의 해상도였던 거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까지는 출발이 좋았으나, 이 모든 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3번 볼게요. Reveal the use of passive receptors to detect electric signals. 우선 electric signal을 detect 하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탐지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passive receptors. 요게 passive냐 active냐는 사실 요게,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액티브는 자기가 직접 쏘는 거예요. 얘가 직접 쏘죠. 쏘고 자기 에코를 듣잖아요. 근데 패시브는 자기가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주변에 있는 걸 그냥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관계야 맞지 않다. 그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는 굉장히
오답으로 제거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26번이 상대적으로 저는 더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점수가 4점이긴 한데 4번 볼게요. Introduce the true definition and proper functions of technologies. 기술의 진정한 정의, 적절한 기능, 그거를 이제 도입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시작됐다는 얘긴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죠? 그죠? 이런 게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면 5번밖에 없죠. Produce the signal types, 그러니까 natural 그 evolution, 그죠? natural evolution 그것 때문에 produce the signal type, 즉 그 박쥐가 요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박쥐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박쥐가 거기에서 그 진화를 이루면서 signal types를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 나왔었죠. 아까 칩, 뭐 chirp 뭐 이런 거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1번을 담고 있는 거고, 그리고 techniques of detection and localization.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탐지, 기술, 그다음에 이게 localization 하면은 사실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관광이나 이제 번역 같은 데서는 이게 현지화라고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현지에 맞게 이제 정보라든지 어떤 감정 같은 거, 정서 같은 걸 맞춰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뭐냐면 이거는 그거예요. 위치 파악.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을 낳았다. 이거 2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1번, 2번을 합치는 게 5번.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25번, 26번 모두 1번, 2번을 적절하게 합쳐야지만 선지가 되는, 그러니까 답지가 돼야 되는 거였고, 그거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우선 문단 구분을 없앤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 그 chirp으로 이어지는 chirp이라는 그 소재를 어떻게 넣느냐, 이 부분이 좀 파악하기가 까다로웠다. 그래서 난도가 올라간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설명 안 한 부분에서도 설명할 게 사실은 많기는 한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츠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츠가 뭔지 파악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정보를 좀 정확하게 수집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the echo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또 뭐 여기 지금 설명 안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당연히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